네.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8명이서 심리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근데 심리학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주제를 심리학으로 정했지 그 세부 내용은 저희가 공유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뭘 했냐? 그냥 서로 스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심리학에 대한 메모들을 서로 그냥 나누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공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 공통성이 있다라는 것들 서로 느꼈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공감이라는 얘기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정해서, 그 다음부터는 공감이라는 심리학에 관련된 메모를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 모여서 했던 작업인데요. 잘 안 보이시긴 하시겠지만,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육하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What, Why, How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기본 개념, 이제 저희가 공감이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감이란 무엇인가가 먼저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뭘 제일 먼저 했냐? 이 밑에 보시면 공감이라고 공감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먼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시작할 때, 그럼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실 수 있는 메모 가지신 분, 하면 이제 누군가, 저는 그럼 공감이란 주제, 공감이란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에 대한 그, 메모를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 포스트잇인데, 그날 와서 포스트잇에 이제 직접 한 번씩 다시 적은 거죠.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공감이란 거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또 상응하는 메모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꺼내서 한 번씩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 Y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럼 공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how 부분은 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칠판에 써놓은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파생되는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어떤 이제 친밀함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기술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왜 가족에게는 왜 공감이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왜 공감이 안 될까? 뭐 그런 얘기도 되고요. 직장 내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공감을 해주면 굉장히 큰 감동이 오는데, 직급이 낮은 사람이 공감해 준 건 별 이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어, 그리고 그러면 공감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감해 주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공감을 해주는 척 하면서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공감은 그럼 교육할 수 있겠느냐? 공감이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냐? 공감 교육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공감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거를 정의 내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공감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동정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누군가 이제 동정심에 대한 메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감에 반대되는 것은 아마 동정심이 아닐까 해서 동정심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그러면은 공감하고 동정심은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거냐? 그러면은 공감하고 동정심은 다른 분류 안에 속하는 거냐?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작업은 결국 서로가 한 달 동안 공부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이 나누고, 같이 그 교류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했던 요 작업을 혼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러면 얼만큼 내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한 달 동안은 이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때 총 4개의 연결 그룹, 그러니까 4개의 메모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총 4개의 연결 그룹, 4개의 이제 그룹을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로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보면요, 저희가 내렸던 공감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행동 지침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은 뭐다라고 정의를 이미 내려놓고 시작을 했고 그 위에 메모를 연결하면서 작업들을 한 거라서, 그러면 공감은 신뢰를 만들어낸다. 아, 그 공감은 네, 신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행동 지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공감은 건의가 신뢰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 메모들을 좀 같이 붙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세 가지의 메모가 나온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직장 내 직급이 높을수록 공감의 효과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공감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집단지성 프로그램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제테카스테인이 무슨 어떤 효과를 내느냐, 제테카스테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신데 그건 사실은 혼자서 메모의 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사실 토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나 생산성에 대해서 그렇게 체험을 하지 못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메모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건축가든 정원사든 사서든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이 메모들을 작업을 하고 연결들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뭔가 굉장히 다양한 생각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공감의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는 거는 히틀러에 대한 얘기,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도 좀 했고요. 악의 평범성하고 공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의 정치적 갈라치기. 네, 정치적인 갈라치기도 사실은 내가 너를 공감해줄게. 우리 편이 돼줘. 라는 어떤 방식, 또 가스라이팅도 결국, 공감의 대표적인 실패의 사례가 아닐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혼자서는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때 좀 많이 배웠던 부분이고요. 저는 가장 유심 있게 썼던 거는 공감은 선인가 악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거거든요. 공감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려면 뭔가 메모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공감은 선일까 악일까에 대한 내가 메모가 있으면 그 메모를 가지고, 저는 공감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네. 그쵸. 그러니까 선이 뭐고 악이 뭐고 규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런 메모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집단지성 프로그램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선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악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감은 선인가 악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이 뭐고, 악이 먼저가 정의가 되고, 그럼 그 선 안에 공감이 포함되는가? 그 악 안에 공감이 포함되는가? 그럼 더 확장되면 그 선인 사례가 무엇이고, 악인 사례가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공감은 선이다, 아니 또는 공감은 악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시면서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들을 뭔가 대답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는 메모가 있어야 되고 그 메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메모장에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저희가 한 달 동안 하고 그 한 달 동안 하면서 그 안에서 각군의 생각들을 서로 발표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없는 생각들이 있어요. 빈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 주제로 삼는 거죠. 공감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직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직군별로 공감의 차이 능력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감을 되게 잘할 것 같지만, 그런 직업일 뿐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감으로 사랑과 유대감을 만드는 방법. 가정 내에 공감이 부족한 이유. 네. 그리고 공감은 교육으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는 거를 교육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공감의 역사.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공감이란 단어가 나온 게 최근 10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공감이란 영어 단어가 나온 게 한 100년 정도? 그럼 그 전에 이전 역사에는 공감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공감이란 단어가 왜 100년 전에 만들어졌을까? 그 100년 이전의 시대에는 공감이 전혀 없었던 것일까?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일까? 단어가 없었던 것일까?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게 되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공감과 동정심과의 관계. 영어의 심파티하고 엠파티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공감과 관련해서 거의 유리한 관계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럼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또 주제를 삼아서 더 메모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집단지성 프로그램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이런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가 그때 한 2시간 정도 이 작업을 했는데요.
2시간 동안 거의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뭐, 어느 분이, 사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래, 너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러면 갑자기 공감이 확 되면서 기분이 확 좋아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어, 네. 그래서, 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분들하고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달 동안 사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심리학 집단 이성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끝낸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달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셨던 분들 좀 몇 분은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하시고, 이제 몇 분하고 더 했는데, 이제 어제 얘기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감은 사람과 사람이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어요. 어느 순간 AI가 나왔어요. AI 로봇가 나왔어요. AI 로봇가 나와서 오래 삶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럼 AI 로봇가 다른 AI 로봇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한참 얘기하다가 과연 AI 로봇가 AI가 다른 AI를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얘기의 결론은 안 나왔어요. 근데 결국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학이 어떤 그런 공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의 발전에 그 심리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 적용되는 것이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 혼자 메모를 했어요. 제가 공감이라는 메모에 대해서 혼자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공감은 사람의 누군가에 이해해주고 그런 걸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같이 얘기하니까 AI와 AI끼리 공감이 가능할까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이 만들어내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저께는 어쨌든 제 결론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과연 AI가 다른 AI를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럼 AI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건데 그럼 그 인격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인격체의 정의에 대한 또 메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이제 기술,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나 뭐 기술 쪽에 또 계신 분이 그런 뭐 AI의 어떤 인격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또 맞춰서 심리학과 또 과학과 IT가 연결이 되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로봇 심리학에 대해서 또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누군가는 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공감이란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메모 중에 하나가 사람은 그러니까 철학적인 질문은 결국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왜 사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 사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뭐 이런 메모들을 제가 하면서 사실은 그 메모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공감이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탈되고 사회에서 분리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사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에 사실은 공감을 받지 못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순하게 하나의 메모에서 파생돼서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논의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집단 이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계속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적은 수의 메모로 지식을 극대화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하루에 한 개의 메모씩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면 하루에 5개의 메모가 나올 때가 있고 3개의 메모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뭐 바쁘신 분들은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10개, 15개, 20개가 쌓이면 그 20개 안에서 메모를 계속 엮고 섞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AI가 다른 AI를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갑자기 질문하고 싶은데 AI가 AI를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가 알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전에 이제 ESG에 대해서 집단지성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ESG와 저는 이제 비영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에서 보는 ESG와 기업에서 보는 ESG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약간 기업이 ESG를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기업에서 볼 때는 또 ESG를 해야 되는 또 이유가 또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죠. 비영리와 또 영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아, 제가 너무 비영리의 입장에서 ESG를 얘기를 했구나. 기업의 입장도 있고 상황도 있는데 그걸 내가 전혀 배려하지 못했구나. 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시거나 다양한 경험, 경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짧은 얘기 안에서도 정말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메모하시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 메모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커뮤니티가 없으면 사실 메모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더 말씀드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 메모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메모를 너무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집단지성 프로그램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들을 한참 하고 나서, 아, 그래,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구나.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메모가 더 재밌어지고, 아, 그럼 내가 이쪽으로 더 공부해야겠다라고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 저는 사실 제가 재밌자고 집단성 프로그램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고민은 무슨 주제를 해야 될까가 고민이에요. 심리학은 재밌게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약점은 뭐냐면, 제가 알 수 없는 분야를 집단지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지, 제가 이제 전혀 모르는 수학, 그러니까 뭐 수학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지성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할 수 없다는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앞에 서서 메인으로 서서 리더 역할을 해주고, 제가 그 전에는 약간 사서의 역할을 했다면, 다음번에 누군가가 사서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런 서로가 이런 호흡들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많이 가져가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적절하게 이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럼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도전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배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이제 그 집단성 프로그램 했었던 거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좀 했던 메모들을 조금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